사랑의 교구 감식한 우리 빡진 친구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것은 바로 뭐냐면 인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거는 인구 분포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적으로 인구가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자, 오늘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알아볼 건데, 자, 인구 이동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던 인구가 여기로 갔다, 이게 이동이야, 알았지? 자, 그렇다면 인구가 도대체 왜 이동할까? 자, 이유가 있을 거야. 자, 일단 인구가 이동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흡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출 요인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흡인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흡인이라는 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흡수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온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에 오는 이유가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그곳이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또는 그곳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다든가, 또는 그곳 자체가 그냥 분위기가 되게 많이 안정되어 있다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후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든가, 또는 그곳에 가면은 교육 같은 거라든가, 또는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겠지.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배출 요인이 있어. 배출 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저히 나는 거기서 살 수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가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곳에 있으면 나는 겁나 토끼고 싶을까? 예를 들면 그곳에서 자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겠죠. 자, 또는 이제 교통이, 이거 완전히 그냥 요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한 거야. 그 다음에 그곳에 가니까 일자리가 전혀 없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기후가 되게 힘들어. 기후가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된다? 네, 배출하게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인구가 이동하는 그 유형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기간에 따라서는 뭐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일시적 이동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이동하는 영구적 이동이 있어. 그래서 영구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범위에 따라서 아예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가 있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국제적 이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거나 또는 그냥 국내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국내 이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리거나 또는 뭐냐면 동기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동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동하고 싶어서 이동해.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자발적 이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동에는 자발적 이동만 있는 건 아니야.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강제적 이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어떤 원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뭐 그것이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인구 이동을 하는 것을 나눠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좀 봐주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인구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국제 이동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전 세계적인 그런 국제 이동을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과거, 옛날에는 어떤 국제 이동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니까 옛날의 국제 이동들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강제적 이동이 있었어. 강제적 이동.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옛날에 일어난 이동들은 다 강제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제적 이동이 그냥 많았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 이동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근데 이거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날 같은 경우에 강제적 이동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어요. 오늘날은 강제적 이동이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고 싶으니까 이동하는 거야. 그러나 이 시대를 갖다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이동하고 싶지 않는데 이동하는 경우들이 몇 가지 경우들이 있어.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비해서 과거는 강제적 이동이 많았구나.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거나 또는 이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동을 했고, 그러거나 또는 어떻게 이동을 했었냐면은 굉장히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동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러거나 또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종교적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오늘날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는 종교적으로 이동할까 안 할까? 오늘날은 종교적으로 이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이 과거에는 어땠냐면 종교적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오늘날에 비해서 무슨 이동이 많다고? 강제적인 이동과 종교적인 이동이 많다. 요거 기억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이동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선생님이 쫙 적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자. 자, 일단 신학로 개척이라는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 신학로 개척하면 너희들이 기억할 인물 중에 하나가 무슨 버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버스? 관광버스? 좌석버스? 타요버스? 아니지. 무슨 버스? 콜럼버스. 콜럼버스라는 놈이 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세계인들이 생각했던 지구의 개념은 지구가 네모나타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건 되는데 요렇게 가면 뚝 떨어져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무슨 개소리야. 지구는 둥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 뭐 갈릴레이 같은 놈도 나타나가지고 야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콜럼버스가 그거를 증명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가도 자기는 안 죽어 라고 한 거야. 근데 이쪽으로 갔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오히려 신대륙을 발견했어. 그 신대륙이 바로 어디냐면 미국, 캐나다. 바로 어딜까요? 아메리카야. 알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 유럽인들은 신항로라는 것이 바로 뭐야? 새로운 바닷길을 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바닷길에서 이쪽으로 가는 바닷길을 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바닷길이 유럽인들은 와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대항해 시대가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대거 어디로 갔냐면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메리카로 이주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골드 러쉬라고 들어봤습니까? 골드 러쉬는 뭐냐면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산만 꼽으면 금이 하고 막 이렇게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러쉬라는 건 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금이 막 튀어서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메리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오스트레일리아, 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산만 꼽으면 막 금들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쪽으로 다 간 거야. 이쪽으로 막 가버린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이동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경제적 이동이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야. 경제적 이동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발적 이동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좀 가슴 아프게 된 건 뭐냐면 유럽인들이 이렇게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유럽인들이 미국, 캐나다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어. 아메리카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어. 근데 지배하게 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지들이 농사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노예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이동도 나타나게 되냐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흑인들을 갖다가 강제로 아메리카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강제적 이주다. 이 강제적 이주다. 자, 왜 그러냐? 이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그렇지. 흑인 노예가 돼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들 굉장히 잘 나와. 우리가 지금 이동을 갖다가 공부하잖아. 그러면 이동은 다 어떤 이동이냐면 거의 대다수가 자발적 이동이야. 그런데 강제적 이동하면 시험대 나오는 애가 있어. 걔가 바로 누구냐면 얘가 시험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이동하는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 앞으로 노예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좋아, 오케이 하면서 얘네가 와 하면서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야. 야, 노예된다 이러면서 이동한 게 아니라 얘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이동했다. 요거 기억할 수 있지. 그래서 또 시험 문제 뭐라고 또 나오냐면 이게 원인이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해. 자,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먼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되면서 노예가 필요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이거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주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중국에 살고 있는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화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퍼진 곳이 있어요. 이곳이 여러분들 시험지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동남아시아. 요거 기억하고 갑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 있는 화교들이 동남아시아로 이동을 했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경제적인 이동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 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로 이주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잠깐 이제 지도를 갖다가 그려드리면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바로 뭐냐면 아메리카야. 아메리카. 근데 아메리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이동을 해. 아메리카로. 그러거나 자, 이쪽 쯤에 자, 이렇게 오세아니아가 있어. 그 유럽에서 또 이렇게 오세아니아로 이렇게 이주해. 그래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이렇게 아메리카로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주로 가는 거야. 오세아니아주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노란색, 이런 화살표가 나온다면, 아, 이거는 신항로 개척 때 유럽인들이 어디,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간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아, 경제적이고 자발적인 이동이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그치? 자, 그러거나 시험 문제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자,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가요.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강제적인 이동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면 이거는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이동한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거나 아니면 자, 요쪽에 여러분들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에 이렇게 동남아시아가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시아에 돈 벌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 경제적 이동이구나. 요거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플러스 하나. 과거에 일어났었던 그 이동 중에 자, 무슨 이동이 있다? 종교적인 이동이 있어요. 이게 책에는 잘 안 나와.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 문제는 엄청나게 잘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하나 찍어주고 갈게. 종교적 이동이 있어요. 자, 누가 종교적인 이동을 했냐면 영국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인들이 자, 어디로 이동을 했었느냐? 저쪽에 아메리카로 이동을 했어. 그런데 아메리카 중에서도 어디? 그렇죠. 미국에 이동을 했어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야. 그치?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없었던 거지. 그냥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던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쪽에 보면 영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영국에는 청교도라는 걸 믿고 있었는데 청교도는 기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 왕이 겁나 씨빠빠 룰라였어.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를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지고 이 등살 있죠, 등살. 등살에다가 옷걸이 같은 걸 껴요. 전혀 이제 상상이 안 될 건데 이런 옷걸이, 갈고리 같은 걸 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그럼 피가 쫙 뻗어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500명 정도씩을 청교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뭔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 보겠다라고 해서 어디로 떠나냐면 아메리카로 떠나.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란 나라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영국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좀 재밌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시사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미국이 어떤 발언을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반대할 수 있어. 그런데 영국은 항상 찬성합니다. 왜 그러면 영국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미국의 할아버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미국은 자기네가 짱 먹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국은 어쨌든 아이고 손자야. 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야 돼. 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어디로? 아메리카로 이렇게 이동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뭐 때문에 이동했다? 종교적. 알았어. 뭐 때문에? 종교적. 뭐라고? 종교적. 이거 시험 때 굉장히 잘 나온다.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그 이동을 갖다가 보면은 강제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에 대비했을 때 강제적이고 종교적인 성향으로 이동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이동들 지금 선생님이 요거 알려드렸으니까 반드시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책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책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가 반드시 나와 있어. 그 지도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너희들 책에 있는 그 지도는 기억해둬야 돼. 이게 선생님이 지도를 사실 딱 보여주면 좋지만 내가 왜 지도를 물론 그려줬는데 왜 지도를 딱 보여주지 않냐면 책마다 약간 그 지도 모양 자체가 약간씩 달라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대로 나옵니다. 내용대로 나오지만 그 지도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도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기출문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빡공시대에 있는 기출문제 반드시 푸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떤 움직임의 그런 이동이 많냐 이거야. 일단 오늘날은 굉장히 자발적이야. 자발적이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거의 대다수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이동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어디 이동을 해. 근데 내가 이동한다면 왜 이동하겠냐? 내가 노예로 끌려가겠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내가 가겠어? 아니라는 거지. 뭘까? 돈이에요.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동이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일시적인 이동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3박자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게 만약에 미국
간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완전히 살려고 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럼 뭐냐면 거기 가서 잠깐 돈 벌거나 아니면 배워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그런 이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 요것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날의 이동을 갖다가 보면요. 대부분 보니까 이 경제적인 이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경제적인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자, 정답은 개발도상국이지.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렇지.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어떤 나라들이 들어가? 아시아 대륙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뭐 남아메리카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남아메리카하고 라틴 아메리카 자체 뜻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래서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또는 여기에 뭐야? 네, 그렇죠. 아프리카지. 이 아프리카에서 선진국 쪽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북아메리카가 되겠죠. 북아메리카 또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얘기하는데, 북아메리카와 앵글로 아메리카는 거의 비슷한 뜻이다. 그냥 이거 비슷한 거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가면 돼. 자, 그리고 또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냐면 저쪽에 오세아니아도 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해? 유럽으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조금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구라쉐리는구나. 요것도 기억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날에는 북아메리카에서 남아메리카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건 다 틀리는 거야.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난민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난민들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냐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는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자, 걔네들 왜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험에 나와. 난민이 뭐냐? 그 난민이 뭐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전쟁이라든가 또는 자연재해 같은 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뭐한 사람이 있냐? 그렇지. 피해서 나온 사람들의 무리야. 나온 사람들의 무리,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민이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난민이 뭐야? 라고 그걸 서술해봐라.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전쟁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피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아주 쉽지. 그럼 너희들은 피난한 사람이야. 도망 온 사람이라고. 피난민, 피자 빼고 뭐야? 난민,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난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는 정치적 이동이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정치적 이동이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거는 정치적인 이동이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국내 이동이 일어나요. 그쵸? 그러니까 방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가는 거. 그게 바로 뭐야? 국제 이동이지. 근데 국제 이동도 있지만 한 나라 안에서 막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든지 국내적으로 막 이동이 벌어진다면 거의 대다수는 뭐 때문에 이동하는 거냐면 이것도 경제적인 거예요. 그쵸? 경제적 이동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데 우리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내가 촌락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도시로 올라온단 말이야. 이유는 왜 그러겠니? 도시 와가지고 돈 벌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개발도상국과 그 다음에 누구를 비교해 볼 거냐면 선진국을 갖다가 비교해 볼 건데 얘네 둘은 약간 다르게 나타나.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동하는 거냐면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참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그러니까 촌락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도시로 막 이동하고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런 모습이 나타나. 그런데 선진국은 오히려 무슨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자, 인구의 유턴 현상이 발생한다. 유턴 현상. 이 유턴 현상을 갖다가 어떤 책에서는 역도시와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역도시화 현상이나 뉴턴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지쳤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수도권에 살고 있어. 안양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안동으로 이사를 가요. 그렇다고 안동이 그렇게 뭐 되게 촌락은 아니야. 선생님은 이제 안동을 되게 자주 가지만 안동은 어떤 곳이냐면 맛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요. 안동 강고등어, 그러면 한우 되게 맛있죠. 그다음에 거기 가면은 안동 찜닭 대박이지. 그 다음에 떡볶이 거리 있는데 그 떡볶이 엄청나게 맛있지. 네, 안동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안동 가보시고. 근데 안동이 되게 유명한 곳 중에 유교랜드라고 있어. 알지 모르겠지만. 유교랜드. 네, 그래 우리는 뭐 서울랜드, 롯데월드 뭐 이런 거 아는데 안동에는 유교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를 체험해 볼 수 있냐면 그 유교적인 것들을 갖다가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안동 유교랜드 일단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책상들이 한 6개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과거 시험 같은 것도 보면서 이렇게 체험도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한번 유교랜드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안양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동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동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안양이 지쳤다는 거야. 안양의 이러한 그런 산업이 발달된 모습들 이런 게 지치니까 촌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동 그렇게 촌락은 아니지만 어쨌든 촌락으로 가겠다는 거야. 알았어?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뉴턴 현상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시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도시 싫어하면서 삥 해서 이렇게 뉴턴에서 온다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인구의 뉴턴 또는 우리가 역도시와 도시로 가다가 역으로 다시 온다 해서 역도시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지나가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이런 뉴턴 현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세계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자, 귀엽게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울라라라고 얘기할게. 자, 우리나라의 그 국내 인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우리나라의 국내 인구 이동은요. 시험 문제 100% 출제돼요. 이거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요. 지도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은데 선생님이 지도를 갖다가 몇 개를 그릴 거냐면 자, 5개의 지도를 그릴 거야. 자, 지금 굉장히 어떠냐면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5개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 이게 만약에 컴퓨터였다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좋을 텐데 이건 칠판이니까 그냥 내가 다 그린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이동을 갖다가 보면 자, 일단 첫 번째를 갖다가 잘 보잖아요. 이런 국내 이동이 보여요. 이런 국내 이동.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뭐냐면 일제강점기야. 이 일제강점기는 우리가 일본에 뭐를 받았니? 탄압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동을 한 거야. 여기가 바로 어디니? 만주하고 간도예요. 그래서 이 만주하고 간도로 사람들이 뭐 했다?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북부지방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공장을 많이 세웠어.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북쪽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쪽에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지도가 나오면 일제강점기야. 자, 그러다가 다시 또 어떤 지도가 나타나냐면 막 이런 지도가 나타나요. 뭐냐면 해외에서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걸까? 광복 직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풀려나게 되었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만 밖에 나갔었던 우리 동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타나냐면 이런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꽂히는 곳이 있다? 어디로 꽂히니? 부산으로 이렇게 꽂힌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바로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6.25 전쟁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남쪽으로 뭐하는 사람? 피난 오는 사람들. 피난민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피난민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 남쪽으로. 그치? 남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 자, 그러다가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이런 모습은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막 뭐 되기 시작하냐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해. 그래서 도시로 몰리는 거야.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지? 이촌향도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딱 보면 알겠지만 이제 분단이 됐잖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지금 움직임이 안 보여. 그 남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 여기 바로 어디야? 수도권이지.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또는 여기에 많이 몰렸어. 여기 바로 어디야? 남동 임해 지역이지. 그러니까 수도권과
그 다음에 남동 임해 지역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다. 요거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면은, 마지막 그림 보면 이거 되게 독특한데, 잘 봐라. 지금 수도권에 몰려요. 남동 임해 지역에 몰려요. 근데 화살표를 갖다가 잘 보면, 화살표가 어떤 모양의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런 모양의 화살표가 아주 작아. 아주 작지만 반대로 튀어나오는 화살표가 나오기 시작해. 자, 이거는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1990년대. 즉, 우리나라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이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인구의 무슨 현상? 유턴 현상이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구의 무슨 현상? 유턴 현상이 나타난다.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유턴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까지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려준 이 지도는 시험 문제 1타니까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고 갈 거냐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내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를 했냐면 국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제 이동은 어떤 모습이 보일까? 일단 우리나라 1900년대라고 한다면 아직 일본의 지배를 받기 바로 직전이야. 근데 우리가 그때 미국에 끌려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에 하와이에 가가지고 거기 농장에서 엄청나게 아주 힘들게 뭐 했냐면 노동했어. 그러니까 하와이 농장에서 그 노동하기 위해서 그 노동 갔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에 가면 우리 민족이 굉장히 많이 살아.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다 끌려갔던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가슴 아픈 거고. 그러다가 언제가 되냐면 일제강점기가 돼. 일제강점기가 되면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냐면 만주나 간도로 이동을 많이 했어. 근데 선생님 만주나 간도로 이동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자, 왜? 이거는 일본의 뭐를 피해서, 자,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뭐를 피해서? 탄압이야.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만주나 간도 이런 데를 갔다. 자, 그러거나 또는 뭐 하냐면 우리가 징용이나 징병을 당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 징용이라는 것은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막 일을 했다는 거야. 해외에 가서 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개고생했어요. 정말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네 그 회사에 산적쌤이라고 계신데, 역사쌤이에요. 산적쌤의 할아버지가 징용 갔다 왔대요. 근데 거의 대다수 죽었고 할아버지 살아서 오셨으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징병. 그러니까 이제 군대 막 끌려갔다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나타나.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광복했어. 그럼 광복했으니까 이제 해외에서 귀국하는 그런 이제 우리 민족들 다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바로 몇 년대가 되게 되냐면 바로 1960년대부터 그 다음에 1970년대야.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자, 누가 지배할 때냐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지배할 때였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이런 노래가 진짜 막 울려 퍼졌었어. 마을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네, 그렇죠. 이런 노래들이 막 퍼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잘 살아보자. 그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럼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옵시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가 취업을 했어요. 외국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간 곳이 어디냐면 서남아시아를 많이 갔어, 서남아시아. 선생님네 아버지도 이 당시에 서남아시아 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축하고서는 그때 아빠가 번 돈을 집을 산 거예요. 아빠한테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 그래서 서남아시아에 갔었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갔었냐면 독일. 그래서 서남아시아, 독일 이런 게 나오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이후가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좀 무슨 이동을 많이 하냐면 일시적인 이동을 많이 해요. 자, 왜 그러냐면 뭐 유학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것도 뭐 일자리, 취업이 될 수 있는데 일자리 같은 거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선진국으로 이동해. 어디로 이동한다고? 선진국. 특히나 미국에 많이 이동했어요. 선진국으로. 미국이나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많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이동이 있다.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 누가 많이 늘어나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12만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2.5%나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외국인 근로자들 저쪽에 뭐 파키스탄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시는 분들. 그럼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이민이라는 거죠. 결혼 이민.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알았어요? 두 가지 이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무슨 사회가 됐느냐.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거야. 됐지?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 무슨 사회가 됐다? 다문화 사회.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하고 여기 인구 이동까지 딱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인구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